안녕하세요. 월스트리트를 그야말로 뒤집어 놓은 주식이죠. 무려 4000% 폭등의 주인공, 디지넥스.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마 많은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이 이 차트를 보면서 저거 내가 찼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이랑 아니 지금이라도 타야 하나? 이 고민을 동시에 하고 계실 거예요. 이 엄청난 상승 뒤에는 도대체 뭐가 숨어 있는 걸까요? 이게 그냥 단순한 투기 열풍일까요? 아니면 정말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신호탄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플러스 4000%. 52주 최저점과 비교하면 무려 40배가 넘게 올랐다는 건데요. 사실 이런 숫자를 딱 보면요.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이거 제2의 게임스탑 아니야? 하고 생각하실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막 열광적으로 달려들어서 만든 일종의 밈 주식 아니냐는 거죠. 근데요,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 디지넥스의 스토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과연 이 숫자가 시장의 광기가 만들어낸 그냥 거품일지 아니면 이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가 변했다는 걸 보여주는 건지 오늘 이 숫자의 진짜 의미를 제대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아니 도대체 어떤 회사길래 이렇게 믿기 힘든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이런 폭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걸까요?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요, 바로 이 질문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냥 반짝하고 사라질 거품인지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거대한 잠재력의 시작인지 지금부터 그 실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모든 폭풍의 중심에 있는 회사 바로 디지넥스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께는 아직 이름도 생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회사는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분야 중 하나인 ESG 기술, 그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틈새 시장, 바로 규제 기술, 레그테크라고 부르는 분야에서 조용히 힘을 키워온 뭐랄까 다크호스 같은 존재입니다. 모두가 유망하다고 말하는 거대한 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또 가장 골치 아픈 문제를 기술로 풀어내면서 주목받기 시작한 거죠. 자, 이 슬라이드가 정말 중요한데요. 디지넥스가 뭘 하는 회사인지 알려면 ESG 레그테크라는 개념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쉽게 말해서 기업들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규제를 잘 지킬 수 있게 도와주는 기술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요즘 유럽에서 사업하려면 CSRD라는 규제 때문에 공급망 전체의 탄소 배출량부터 인권 문제까지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거든요. 이거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머리 아픈 숙제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디지넥스가 나타나는 겁니다. AI 기술로 흩어져 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블록체인 기술로 이 데이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위 변조는 없었는지 검증해서 신뢰도를 확 높여주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의 ESG 숙제를 대신 해주는 아주 똑똑한 조교, 딱 그 역할인 셈입니다. 디지넥스의 핵심 제품들을 뜯어보면 전략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디지넥스 ESG는 일반 기업 담당자들이 더 이상 엑셀로 고통받지 않고도 쉽게 데이터를 모아서 규제에 딱 맞는 보고서를 만들게 해주는 핵심 플랫폼이고요. 디지넥스 룸에는 블랙록 같은 큰 자산운용사 펀드 매니저들이 내가 투자한 회사들이 ESG 위험은 없나? 이걸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디지넥스 어프라이즈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심층 분석을 제공하고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모든 게 SaaS, 즉 구독형 소프트웨어 모델이라는 겁니다. 한번 고객이 되면 매달 혹은 매년 꾸준히 돈이 들어온다는 거죠. 월스트리트가 이 SaaS 모델에 열광하는 이유, 바로 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디지넥스는 어떻게 이렇게 미친 듯이 성장했을까요? 그 해답은요, 회사 내부에서 차근차근 성장한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주 공격적이고 발빠른 인수합병, M&A 전략에 있었어요. 마치 성능 좋은 부품들을 시장에서 막 사모아서 순식간에 강력한 슈퍼카 한 대를 조립하는 것처럼 디지넥스는 M&A를 통해서 기술, 고객, 시장을 그냥 한꺼번에 사들여버리는 전략을 쓴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이 회사가 얼마나 정신없이 달렸는지 실감이 나실 겁니다. 이게 불과 몇 달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8월 12일에 공급망의 인권, 환경 리스크 분석에 특화된 파인드스를 인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ESG의 S 부분을 강화했고요. 27일에는 세계 최대 인증기관인 SGS랑 파트너십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 기술 믿을만하다는 공신력을 확보했죠. 그리고 9월 8일 8대1 주식 분할,
이건 뭐냐면요. 주식 가격을 확 낮춰서 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문턱을 아예 없애버린 겁니다. 30일에는 아이니드라는 회사랑 손잡고 성장 잠재력이 폭발하는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할 발판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정점을 찍은 게 10월 3일 ESG 규제의 본고장 누럽, 그중에서도 덴마크의 AI 데이터 분석 회사 메터디케이의 인수를 마무리하면서 기술적인 해자를 더 깊게 파버렸습니다. 이 모든 게 단 2달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렇게 정말 쉴 틈도 없이 몰아치는 공격적인 행보, 당연히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X, 그러니까 옛날 트위터에서는 한 사용자가 이 주식을 보고 relentless stock, 우리말로 하면 지치지 않는 주식이라고 표현할 정도였으니까요. 마치 멈추지 않는 기관차처럼 계속해서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모습에 시장은 그야말로 열광했고, 이게 주가 상승에 아주 강력한 불쏘시개가 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화려한 모습 뒤에는요, 아주 복잡한 재무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마치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디즈넥스가 마주한 기회와 위험을 지금부터는 아주 냉정하고 균형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주식 투자라는 게 언제나 빛만 볼 순 없으니까요. 그림자도 함께 봐야죠. 자, 이 표를 보시면 디즈넥스의 현재 상황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시가총액 약 35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원이 넘으니까 이제는 제법 규모가 있는 중견 기업입니다. 매출 성장률도 전년 대비 57%로 아주 훌륭하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 아래 두 숫자입니다. PS 비율, 주가 매출 비율이 무려 1750배. 와, 이게 얼마나 높은 거냐면요. 보통 잘 나가는 고성장 기술주도 한 20배, 30배면 엄청 높다고 하는데 1750배라는 건요. 시장이 이 회사의 미래 매출에 대해서 거의 광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아직도 분기마다 332만 달러, 우리 돈으로 40억 원이 넘는 순손실을 내면서 돈을 못 벌고 있다는 겁니다. 성장을 위해서 버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말 그대로 태우면서 달리고 있는 전형적인 캐시 버닝 상태인 거죠.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른바 불 케이스와 베어 케이스. 즉, 이 회사를 긍정적으로 보는 쪽과 부정적으로 보는 쪽의 논리가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전형적인 고위험, 고수익 시나리오인 거죠. 긍정론자들은 연평균 25%씩 크는 이 거대한 ESG 시장을 선점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은 적자를 보더라도 M&A로 시장을 장악하면 나중에 인수한 회사들끼리 시너지를 내면서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 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반면에 비관론자들은 1750배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을 봐라. 작은 실수 하나만 나와도 주가는 그냥 반토막 날 수 있다고 지적하죠. 또 단기간에 너무 많은 회사를 사들였기 때문에 이 회사들을 성공적으로 하나로 합치는 과정, 즉 PMI에 실패할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경고합니다. 사실 서로 다른 기업 문화랑 기술을 하나로 합치는 거,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절대 아니거든요.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이 회사는 그 시작의 선두주자입니다. 공격적인 M&A로 몸집을 계속 불리고 있죠. 하지만 동시에 아직 돈은 못 벌고 있고 주가에 대한 기대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디즈넥스의 미래에 대한 마지막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디즈넥스는 과연 ESG 시장의 미래를 이끌어갈 진정한 리더가 될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의 성장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릴 것인가? 이제 시장의 관심은 얼마나 많은 회사를 인수했는가에서 그 인수한 회사들로 어떻게 돈을 벌기 시작할 것인가로 옮겨가게 될 겁니다. 투자자라면 앞으로 발표될 실적 보고서에서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유기적 성장률, 그러니까 M&A 효과를 뺀 순수한 자체 매출 성장률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매출 총이익률이 개선되고 있는지를 반드시 아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시장의 엄청난 기대와 재무적인 불안정성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디즈넥스의 이야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깊이를 더해드렸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